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나 수용에 문제가 생겨 혈당치가 높아지는 대사질환 중 하나로,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 전신의 혈관과 조직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과 감염성 질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나이가 들수록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절하는 힘이 점점 떨어지고 당뇨약을 먹더라도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하며 아무 음식이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당뇨는 무엇보다도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예방과 개선이 가능하다. 당뇨 환자들이 밥을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혈당이 단시간에 빠르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혈당이 오르더라도 시간을 두고 완만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이 좋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그 사이에 췌장도 준비를 하여 인슐린을 천천히 분비할 수 있고 췌장의 피로를 훨씬 줄일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먹으면 혈당 관리와 당뇨에 효과적인 최고의 음식을 알아보자. 첫 번째 음식은 계란이다. 계란은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고단백 식품인데, 식사하기 10분 전에 삶은 계란 1개를 먹고 밥을 먹으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오르게 한다. 냉면이나 국수를 먹기 전에 고명으로 함께 나오는 계란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인 면을 먹는다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데에 도움을 주며, 혈당 안정 효과를 높이려면 계란을 먹은 후 바로 면을 먹는 것보다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면을 먹는 것이 좋다. 계란을 식전에 먹으면 당장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계란 자체로도 근육을 생성하는 양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특히 당뇨인들은 근육에 도움이 되는 계란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사과이다. 사과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펙틴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성분으로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 성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동시에 낮추는 역할을 하여 당뇨병과 합병증을 막아주는데, 특히 사과 속 펙틴은 당이 혈류에 천천히 흡수되게 하여 혈당 수치의 급증을 막고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간혹 사과의 달콤함 때문에 당 지수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과의 혈당 지수는 38이며 당부화 지수는 6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결국 사과는 당뇨에 좋은 대표 과일 중 하나이며 1개 이하로 먹으면 공복에 먹어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영국 의학저널 BMJ에 따르면 22,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과일의 섭취가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중간 크기의 사과를 매일 반 개에서 1개 정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최대 50%까지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식사 전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은 식후 혈당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적당량 꾸준히 섭취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연두부이다. 두부를 그냥 구워 먹어도 좋지만 식사 전에 두부를 따로 구워 먹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먹기 편하게 한 팩씩 나와 있는 연두부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소화에 무리가 안 되게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두부 중에서도 특히 연두부인데, 수분을 제외하고 나면 단백질이 50%, 지방이 25%, 탄수화물이 20%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은 연두부 한 팩을 먼저 먹은 후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작스럽게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연두부의 원재료인 콩이 외국산인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외국산 콩은 GMO, 즉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콩이 많기 때문에 국산 콩인지 확인하고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네 번째는 시금치이다. 시금치의 풍부한 알파리포산과 마그네슘 성분은 혈당 관리를 통해 당뇨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알파리포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당뇨병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위험도 낮추는데,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사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알파리포산을 섭취하게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공복 혈당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시금치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조절하는 마그네슘도 아주 풍부한데,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준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금치를 통해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산화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인슐린의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성분은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시금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파프리카이다. 파프리카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식사 전에 파프리카 반 개 정도를 먹어두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파프리카는 단맛도 살짝 나지만 혈당 지수가 15로 굉장히 낮은 채소이다. 주황색, 노란색 등 색깔도 알록달록 다양한 만큼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도 다양하고, 비타민C와 신경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B가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이 많이 쇠약해져서 불안하거나 짜증, 두통과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는 당근이다.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 A와 B 그리고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췌장의 염증 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도 감소하여 고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B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B1과 B6의 결합은 당뇨병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당근의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특히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공복에 먹거나 식사 직전에 먹는다면 그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 식이섬유의 섭취는 위장의 공복감을 해소하고 음식물의 흡수를 더디게 하며 콜레스테롤을 걸러내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작용들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으로 인해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일곱 번째는 낫또이다. 요즘은 마트에서 낫또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한 팩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먹는 분량으로 적당하다. 그냥 삶은 콩을 먹는 것도 좋지만 콩은 소화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식사 전에는 소화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낫또와 같은 발효콩을 먹는 것이 좋다. 낫또는 실처럼 늘어나는 것이 특징인데, 낫또 키나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전을 없애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낫또를 밥과 함께 비벼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밥과 함께 먹는 것보다 식사하기 10분 전에 낫또를 먼저 먹고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여덟 번째는 그릭 요거트이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는 조금 달리 그리스가 있는 지중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요거트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요거트를 만들 때 수분을 제거한 후 원유를 농축시켜서 발효시키기 때문에 당분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절반 이하로 적고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2배 이상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릭 요거트에는 우유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카제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천천히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한다. 식사하기 10분 전에 80에서 100g 정도의 그릭 요거트를 먹는다면 포만감도 있어 폭식도 예방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시중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는 당류를 첨가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원재료를 확인한 후 첨가당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한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식사 전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뱃살과 내장 지방이 찌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건강한 식사법으로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킵시다.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나 수용에 문제가 생겨 혈당치가 높아지는 대사질환 중 하나로,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 전신의 혈관과 조직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과 감염성 질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나이가 들수록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절하는 힘이 점점 떨어지고 당뇨약을 먹더라도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하며 아무 음식이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당뇨는 무엇보다도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예방과 개선이 가능하다. 당뇨 환자들이 밥을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혈당이 단시간에 빠르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혈당이 오르더라도 시간을 두고 완만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이 좋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그 사이에 췌장도 준비를 하여 인슐린을 천천히 분비할 수 있고 췌장의 피로를 훨씬 줄일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먹으면 혈당 관리와 당뇨에 효과적인 최고의 음식을 알아보자. 첫 번째 음식은 계란이다. 계란은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고단백 식품인데, 식사하기 10분 전에 삶은 계란 한 개를 먹고 밥을 먹으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오르게 한다. 냉면이나 국수를 먹기 전에 고명으로 함께 나오는 계란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인 면을 먹는다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데에 도움을 주며, 혈당 안정 효과를 높이려면 계란을 먹은 후 바로 면을 먹는 것보다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면을 먹는 것이 좋다. 계란을 식전에 먹으면 당장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계란 자체로도 근육을 생성하는 양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특히 당뇨인들은 근육에 도움이 되는 계란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사과이다. 사과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펙틴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성분으로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 성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동시에 낮추는 역할을 하여 당뇨병과 합병증을 막아주는데, 특히 사과 속 펙틴은 당이 혈류에 천천히 흡수되게 하여 혈당 수치의 급증을 막고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간혹 사과의 달콤함 때문에 당 지수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과의 혈당 지수는 38이며 당부화 지수는 6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결국 사과는 당뇨에 좋은 대표 과일 중 하나이며 한 개 이하로 먹으면 공복에 먹어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영국 의학저널 BMJ에 따르면 22,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과일의 섭취가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중간 크기의 사과를 매일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최대 50%까지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식사 전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은 식후 혈당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적당량 꾸준히 섭취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연두부이다. 두부를 그냥 구워 먹어도 좋지만 식사 전에 두부를 따로 구워 먹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먹기 편하게 한 팩씩 나와 있는 연두부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소화에 무리가 안 되게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두부 중에서도 특히 연두부인데, 수분을 제외하고 나면 단백질이 50%, 지방이 25%, 탄수화물이 20%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은 연두부 한 팩을 먼저 먹은 후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작스럽게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연두부의 원재료인 콩이 외국산인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외국산 콩은 GMO, 즉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콩이 많기 때문에 국산 콩인지 확인하고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네 번째는 시금치이다. 시금치의 풍부한 알파리포산과 마그네슘 성분은 혈당 관리를 통해 당뇨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알파리포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당뇨병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위험도 낮추는데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사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알파리포산을 섭취하게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공복 혈당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시금치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조절하는 마그네슘도 아주 풍부한데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준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금치를 통해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산화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인슐린의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성분은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시금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파프리카이다. 파프리카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식사 전에 파프리카 반 개 정도를 먹어두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파프리카는 단맛도 살짝 나지만 혈당 지수가 15로 굉장히 낮은 채소이다. 주황색, 노란색 등 색깔도 알록달록 다양한 만큼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도 다양하고 비타민C와 신경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B가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이 많이 쇠약해져서 불안하거나 짜증, 두통과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는 당근이다.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 A와 B 그리고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췌장의 염증 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도 감소하여 고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B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B1과 B6의 결합은 당뇨병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당근의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특히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공복에 먹거나 식사 직전에 먹는다면 그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 식이섬유의 섭취는 위장의 공복감을 해소하고 음식물의 흡수를 더디게 하며 콜레스테롤을 걸러내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작용들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으로 인해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일곱 번째는 낫또이다. 요즘은 마트에서 낫또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한 팩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먹는 분량으로 적당하다. 그냥 삶은 콩을 먹는 것도 좋지만 콩은 소화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식사 전에는 소화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낫또와 같은 발효콩을 먹는 것이 좋다. 낫또는 실처럼 늘어나는 것이 특징인데 낫또 키나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전을 없애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낫또를 밥과 함께 비벼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밥과 함께 먹는 것보다 식사하기 10분 전에 낫또를 먼저 먹고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여덟 번째는 그릭 요거트이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는 조금 달리 그리스가 있는 지중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요거트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요거트를 만들 때 수분을 제거한 후 원유를 농축시켜서 발효시키기 때문에 당분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절반 이하로 적고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2배 이상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릭 요거트에는 우유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카제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천천히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한다. 식사하기 10분 전에 80에서 100g 정도의 그릭 요거트를 먹는다면 포만감도 있어 폭식도 예방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시중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는 당류를 첨가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원재료를 확인한 후 첨가당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한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식사 전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뱃살과 내장 지방이 찌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건강한 식사법으로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킵시다.